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2월 21일 금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셧다운 우려와 함께, 무역 협상도 지장을 받을 거라는, 그런 우려와 함께 분위기 좋지 않죠. 안 좋은 분위기 계속 해주고 있고, 그런 핫 이슈들과 함께 좀 더 강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금요일날 마감이 됐고요. 10월 초 정도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강한 하락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 지금 상태 안 좋은 모습이고, 안 좋은 상태라는 거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중국 증시라던가 유럽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지속적인 약세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괜찮은 모습, 그렇게 굉장히 괜찮은 모습은 아니고 적당히 지지받으면서 하락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의 불안으로 외국인 매도와 기관계 매수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비슷한 모양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약세, 그리고 저점 이탈이나 급락까지도 염두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가 지지를 잘 받고 수급이 괜찮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미국 증시가 오를 때도 국내 증시는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정확하게 비례시킬 수는 없지만 거의 연관은 있는 게 맞죠. 항상 연관은 있는 건 맞으나 1대1로 너무 딱 맞게 대칭시켜서 비례시켜서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해외 증시나 대외 상황에 대해서 신경은 쓰되, 지금 그래도 시장이 보는 시그널, 시장이 보여주는 시그널이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장 상황은 요 정도 체크를 해서 상황에 맞게 염두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고요. 근데 최근에 지지가 강하게 잘 받는 흐름이라 그런 측면까지 염두를 해주시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매매하고 이런 거는 어차피 지금 지수 위주의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량주 위주의 매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라던가 시장 흐름 혹은 대세, 주도주의 수급에, 주도주 쪽에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는 양상입니다.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나 이제 주도 테마, 강세 섹터에서 돈이 많이 흐르는 곳에서 거래를 하시면 그만큼 확률이 좋겠고요. 그게 더 수급도 좋고, 그리고 물릴 우려도 적고, 하여튼 그게 더 좋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돈도 안 흐르고 거래량도 적고 괜히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걸 사서 괜히 버티다가 또 멘탈 나가서 또 팔아버리고 손절나고 계속 그런 반복이죠. 그러지 말고 딱 정해서 트렌드에 맞고 강세에 맞고 그런 주식들을 사서 상승을 같이 누리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 시에는
그냥 얄짤없이 잘라버려서 리스크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주식 투자 망할 일 없죠. 손절만 잘해도 주식 투자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잘 도는 곳에서, 힘이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손절은 얄짤없이 하라. 이것만 잘 지켜도, 뭐 말은 쉽지만 사실 그걸 지키기가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못 지킵니다. 심리적으로 손절해야 될 때 돈 아까워서 손절 못하고, 또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과감하게 사야 할 때 이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못 사죠. 하지만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는 게 주식시장이고, 싼 주식이 더 싸지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과 관성이 아주 제대로 작용하는 곳이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가는 놈은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고, 떨어지는 놈은 이유가 있어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모멘텀 투자라고 하죠. 모멘텀 투자라기도 하고, 추세를 중요시하는 투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 주도주를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락시장이나 지수 약세라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금요일날 시장이 핫했던 거는 그동안에 수소차나 정치 테마나 이런 강세 섹터들, 아주 강한 섹터들이 있었는데, 금요일날 아주 쉬어주는 흐름이었죠. 아주 쉬어주고 음봉 놔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돈이 여기저기 도는 데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좀 여러가지 섹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신규 상장주 쪽이 금요일날 유독 부각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세를 보인 게 머큐리였고, 머큐리가 강세를 보였으며, 그래서 장중에 대장주로서의 모습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흐름이죠. 그래서 더 지켜보면서 어떤 전략을 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큐리는 당연히 관심주로 보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봐야겠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드릴게. 그리고 머큐리, 그리고 명성 TNS도 신규 상장주로 아직까지는 구분이 되고요. 2차전지 관련주로서도 그 금요일 2차전지 관련주, 뭐 포스코 캠텍이라던가 에코프로라던가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같이 있었고요. 명성 TNS는 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도 신규 상장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진 바이오팜도 그런 맥락. 전진 바이오팜은 좀 하락이 강했죠. 장중에 상승도 강했는데 하락을 많이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진 바이오팜 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도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어제 목요일날 더 선제적으로 움직여줬죠. 허나 금요일날 크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목요일날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금요일날 세게 움직여주진 못했고, 어찌됐든 지속적인 강세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트리 같은 경우도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뭐 되게 강한 주식은 아니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정도 있고, 뭐 사실 신규 상장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에코캡도 있고, 뭐 파맵신 같은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뭐 네오팩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강세가 있는 것 위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강세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집단 수급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점, 이런 거 체크 포인트 필요하겠습니다. 정치 테마가 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와중에 몇 가지 움직인 건 있었는데, 이제 후속주죠. 후속주는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그리고 상승하기 쉬운 그런 후속주들 같은 경우에, 가벼운 후속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급변하기 쉬운, 변동성이 큰 그런 가벼운 후속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약세일 때도 움직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포비스 TNC는 지금 유시민 관련주로 이제 지금 부각이 된 모습이고, 미래 ING도 이제 포비스 TNC 관련주로, 그러니까 미래 ING는 포비스 TNC랑 관련이 있어서 포비스 TNC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움직여 준 거고요. 최대주 주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 ITX M2M도 그 유시민 관련주설이 지금 불어오면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아주 가볍고 체결도 별로 안 되는 그런 주식이죠. 그래서 ITX M2M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특성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게 이 YD 온라인이 있죠. YD 온라인 장중에 상승을 해줬고요. 그 YD 온라인 그리고 액션 스퀘어 그리고 웹젠 그리고 위메이드 이 정도 요 정도 강세에 있었던 주식들이 그 중국 판호 심사 재개에 따른 기대감, 중국 판호 심사 재개의 기대감,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판호 심사를 재개하고 판호가 허가 나고 뭐 중국의 게임을 팔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근데 게임주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 좋지 않은 편이고 어떤 큰 흐름, 큰 상승장, 게임주에 있어서 큰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그런 게 없죠. 굉장히 도드라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도 굉장히 약세고 뭐 게임주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큰 폭의 상승을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려면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주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더 큰 재료나 아니면 더 큰 추세나 뭐 기술적으로 추세가 좋아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거의 최악이고요. 추세 자체는 최악이고 지금 재료 중국 판호 관련해서 그런 재료 때문에 좀 움직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움직여줬다. 그래서 뭐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괜찮은 주식이 있으면 반등 정도는 노려보는 게 괜찮겠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관련해서 이제 움직인 주식들이 있었는데요.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는 이제 서암기계공업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단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일단조가 금요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한일단조가 좀 선제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상승세를 유지해줬고요. 그리고 대창솔루션도 이제 철도 관련주죠. 대창솔루션 철도 관련주로 같이 좀 후반에 후속주로서 조금 움직여줬고요. 약간 뒤늦게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좀 도로 쪽에 특화되어 있는 SG가 어떤 도로 쪽에서는 대장주로 지금 움직여준 모습입니다. 허나 지금 도로 관련주라던가 뭐 여러가지 대북주라던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이라서 일부 강세가 있는 주식만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하겠고요. 보면은 철도 관련주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지금 서암기계공업 거의 하나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후속주로 오늘 한일단조가 조금 움직여 준 건데 그거는 어차피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어찌 보면 랜덤이죠. 그러니까 한일단조야 워낙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기술적인 돌파가 이제 나오면서 수급이 몰려서 그렇게 된 거고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강세가 있는 주식 위주로만 공략을 하면 그 강세가 있는 주식은 어차피 안 죽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는 안 죽기 때문에 후속주는 죽어도 대장주는 잘 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SG가 이제 도로 중에서는 지금 혼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북주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오파스넷이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려고 하다가 그거를 꺾어버리면서 아주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아주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SKT 관련해서 원래부터 SKT 관련한 5G 관련해서 움직여줬었는데 이제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그러니까 5G 장비 공급 계약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또 다시 수급세가 몰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락세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수 타점, 매수 기회, 수익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주로 두는 게 좋겠고요. HFR도 마찬가지로 기관계의 순매수와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에서 5G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하락을 많이 했죠.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나오고 반등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을 많이 먹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계의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관심주로 보면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봐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HFR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 장세가 안 좋아서 뭐 우량주라던가 이런 거를 매매하기엔 좀 적합한 시장은 아닙니다만, 근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최근 계속 좋고,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이 많이 몰렸죠. 그래서 뭐 안구건조증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한올바이오파마는 그쪽에서 이슈가 계속 있었고요. 뭐 안구건조증 치료제 뭐 연구 개발 임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발현된 것,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이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지만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점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측면이고, 거래대금은 당연히 많죠.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니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계의 수급도 순매수도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은 원래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뜨려면 원래 개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개인 거래도 많지만 외국인과 기관계의 거래도 꾸준히 있는데 그게 순매수로서 많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도 오늘 한번 짚어드리려고 찝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요정도 짚어드렸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위주로 짚어가면서 공략을 하게 된다면, 특별히 시장의 상승세에 소외되지 않고 뭐 굉장히 큰 상승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상승세들에 소외되지 않고,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짚어가는 게 시장의 대세를 잘 보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과 동떨어진 곳에서 혼자 놀다 보면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소외당하면 돈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급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수급이 풍부한 곳에서 놓으시기를 또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 구독 눌러주시고, 거기 카페 활동, 카페 자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카페 활동 해주시고, 오픈 카톡방에서도 자유롭게 자유 오픈 카톡방, 주식 정보방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고 성실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이 이용하면은 수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또 하는 만큼 잘 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대신 운에 맡기지 않도록 원칙을 잘 지켜야겠죠. 절대 운에 맡겨서 존버한다거나 뭐 손절 안 하고 존버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언제 골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조심하시고, 그냥 손절 원칙 잘 지키고 매매 원칙만 잘 지키면 주식은 노력하는 만큼 얻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다 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는 만큼, 원칙만 지키면 노력하는 만큼 얻어갑니다. 뭐 몰빵해가지고 손절 안 하고 몰빵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운이죠. 그건 운인데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끝이 좋을 수가 없고,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게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빵이나 이런 존버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손절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수익은 더 원하게 되고, 그리고 손실은 싫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크게 물려가지고 뭐 반토막 나거나 뭐 10분의 1 토막 나거나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경계하는 게,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경계하는 게 존버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존버를 해서 수익을 내면 그 뒤부터 계속 존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몰빵하고 존버하고 이런 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끝이 안 좋습니다. 무조건 끝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대박 내려 하지 마시고, 항상 원칙을 지켜서 꾸준히 쌓아가는,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운에 맡기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하면서 하다 보면 큰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상승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운인 거지.
거기서 이제 어차피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오거든요. 주식이나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얻어가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뭐 다음 주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깔끔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과를 거둬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계속 수익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뭐 손실도 났다가 수익도 났다가 하면서 수익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꾸준히 계속 갈 겁니다. 꾸준히 계속 갈 거고, 실력도 계속 늘려드리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